안녕하십니까. 메타스플로이트 활용 및 분석 고급 과정 강의를 맡게 된 서준석입니다. 이미 이제 초중급 과정을 듣고 오신 분들은, 제 강의에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초중급 과정 없이, 거기 초중급 과정에서 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고급으로 바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과정을 소개를 한번 할게요. 네, 과정을 이제 어떤 게 돼 있는지 소개할 거고, 우선 그 2월 달에 처음을 개강을 했던 초중급 과정이 있겠죠. 초중급 과정. 초중급 과정이 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게 될 고급 과정이 있습니다. 총 두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물론 이제 초중급 과정을 듣고 오시면 더 좋아요. 사실 듣고 오시면 더 좋은데, 똑같은 메타스플로잇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은데, 초중급 과정에 그 목차 있는 내용들은 내가 다 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꼭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고급을 바로 들으셔도 무관은 합니다. 하지만 같은 큰 맥락에서 쭉 흐름을 이어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급 과정의 일부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 초중급 과정에서 설명했던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생략을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되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많지는 않을 텐데 그런 걸 감안을 할 때 이제 단계별로 들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긴 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로드맵이 있죠. 제가 그 초중급 과정 처음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초중급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 고급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초중급 과정을 안 듣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중급 과정에는 어떤 내용을 강의를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선은 메타스플로잇에 있던 구조나 원리, 네, 또 어떻게 동작을 하고 안에 내부 세부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이런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좀 이어져서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기능 활용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이제 그 MSF 콘솔을 사용을 했습니다. 콘솔을 사용을 했어요. MSF 콘솔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메타스플로잇 사용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응용 사례를 연습을 했죠. 첫 번째는 어떤 모이에킹이라는 큰 시나리오 안에서 메타스플로잇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메타스플로잇을 이용을 해서 익스플로잇, 취약점, 익스플로잇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보조도구 활용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쉘코드 분석은 제가 이제 구성을 잡아놨는데 요거는 1, 2차 때는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 동영상으로 해서 쉘코드 분석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취약점 분석도 그 초중급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스플로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최대한 좀 과하지 않은 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아직은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쉘코드 분석 내용도 반영을 해볼 내용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영역이라서, 하지만 그 쉘코드가 좀 다양하게 있고요. 특히 메타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쉘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중급을 들으셨다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쭉 아시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MSF 콘솔을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유일한 이제 물론 인터페이스가 있긴 한데 아미티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MSF 콘솔만 좀 자주를 쓰실 줄 아시고, 뭐 모듈이 어디에 있으며 모듈을 어떻게 가져와서 쓸 수 있고 옵션 지정을 어떻게 하고 익스플로이트 조건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고급 과정을 듣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고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급 과정은요, 주로 이제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메타스플로이트 소스가 다 이제 오픈소스죠. 오픈소스라서 여러분들이 그 모듈 코드라든가 그 모듈에서 가져오는 라이브러리 코드들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초중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사용법에 초점을 맞췄다면, 단순한 사용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고급 과정은 응용 개발의 맥락이죠. 그래서 이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가 루비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루비라는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제 언어까지를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일단 간단하게 정말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루비 문법을 좀 짚고 넘어갈 거고요. 추가로 좀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코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루비 뭐 함수들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여기 핵심 라이브러리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브러리를 뭐 렉스가 뭐고 프레임워크가 뭐고 코어가 뭐고 베이스가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기보다는요. 개발 관점에서 라이브러리가 계층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그 뭐 기능이나 모듈을 개발하실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요거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렉스가 무엇이고 프레임워크 코어가 무엇이고 베이스가 무엇이고라는 내용은 초중급에서 설명을 드렸고 따로는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요 이제 각 라이브러리 이 계층 구조랑 그것들 유기관계, 상호 유기관계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모듈을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익스플로이트 모듈은 어떤 구성으로 돼 있고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뭐 억실리얼은 어떻게 돼 있고 포스트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작성이 돼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개발에 들어갈 건데 개발은 크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개발은 크게 세 가지인데 모듈에서 사용하는 기능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듈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 이건 뭐냐면요. 그 모듈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이트 모듈이라고 하면요. 익스플로이트이 어떤 취약점을 공격하는 공격 코드잖아요. 그럼 익스플로이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격 FTP 원격으로 돌아가고 있는 뭐 FTP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공격 코드라고 했을 때 여기 필요한 기능이 있겠죠. 일단은 뭐 FTP 프로토콜을 연결을 해서 연결 요청을 하는 어떤 통신 구문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구문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보내야 될 우리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서 거기다 버퍼에 넣고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FTP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FTP 취약점을 이용하는 어떤 익스플로이트는 공통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하는 코드, 연결 요청하는 코드, 데이터를 보내는 코드, 연결을 끊는 코드 이런 공통 기능들이 있는데 모듈을 작성할 때마다 그 기능들을 매번 작성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개발 철학에도 어긋나고요. 기존에 있는 모듈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FTP 취약점을 공격하는 익스플로이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FTP 익스플로이트에서 사용하는 공통 기능들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메타스플로이트 개발자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모듈을 분석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어쨌든 단순히 모듈 분석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조금 감이 안 오는 기능들을 한번 몇 가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껍데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격의 관점이 아닌 그냥 껍데기의 관점. 예를 들어서 뭐 HTTP 서버를 만든다거나 TCP 서버를 만든다거나 어떤 커스텀 파일을 뭐 만든다고 생성한다거나 이런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내용을 씌우는 그런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능을 만들어 두고요. 그 기능과 실제 공격 코드 부분을 결합을 해서 뭐 익스플로이트 모듈도 만들어 보고요. 뭐 스캐너 같은 억실리어리 모듈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간단한 그 MSF 콘솔의 그 소형 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나중에 여기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화 도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터프리터를 갈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좀 다른 맥락의 내용인데, 메터프리터, 초중급 과정에서 메터프리터 사용 방법을 쭉 설명드렸어요. 여러 가지 어떤 샘플 코드도 실행해 보고요. 메터프리터가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고급 과정에서는 그 메터프리터를 이루는 그런 세부 기술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술적인 어떤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메타프리터 스크립트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메타스플로잇에서 제공하는 기능에도 만족 못하고, 그리고 커스텀 스크립트에도 만족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직접 제작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올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중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셉을 그렇게 잡았죠. 누구나 할 줄 알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이런 컨셉을 잡았는데, 이제 고급 과정에는 약간 다른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안 프로젝트에서 같이 이제 카페북을 하면서 여러 명이 이제 이런저런 내용을 연구를 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저 메타스플로잇이라는 거를 사람들이랑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뭐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연구를 하냐고 이제 했을 때, 그랬더니 상대방이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였죠. 그럼 모듈도 만들 줄 아나요? 이런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이죠. 근데 당황스럽죠. 이제, 지금은 못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모듈도 만들어 보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저 얼버무렸지만, 네, 사실은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냥 단순히 그냥 사용하는 거에 그치는 그런 단계였죠.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죠. 초중급 정도 초중급을 들었으면, 네, 메타스플로잇 좀 한다라고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메타스플로잇에서 제공하는 코드 이런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뭔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다면은 제대로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녹색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드는 게 이 과정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메타스플로잇 좀 할 줄 알아. 근데 모듈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모듈이야. 인터페이스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고급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메타스플로잇의 포스를 길러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강의 목차는 이런데, 초중급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한 맥락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 첫 번째 맥락은 보시면은 여기까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모듈 분석, 그리고 개발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메타프리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도 뭐 실습이 있긴 하지만 1단계 같은 경우에 2단계를 위한 준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단계의 개발 실습이 많아요. 제가 지금 목차를 큰 주제로만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내용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네, 실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듈 기능도 한 3개 정도 만들어 볼 거고요. 익스플로이트 한 2개 정도 만들고, 억실러리도 하나에서 2개 정도 이제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이제 인터페이스도 하나 개발해 보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프리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실습은 그냥 하나로 돼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여러 개 좀 나눠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좀 연속성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최소한 1단계를 보고 계시면 요거는 다 들으시고 일단 잠깐 멈추시더라도 멈춰놓고 2단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1, 2단계랑 조금 좀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3단계만 따로 보셔도 됩니다. 메타프리터가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3단계 먼저 따라 보시거나 아니면은 먼저 보시거나 1, 2단계를 보시고 천천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맥락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습 환경 구축을 설명드릴 건데 실습 환경 구축은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초중급 과정에서 사용했던 그 방식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중급 과정 들으신 분들은 따로 환경 구축 안 하셔도 되시고요.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냥 이제 윈도우 7은 사용 안 하고 XP랑 그 다음에 칼리 리눅스 이미지만 사용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초중급 안 들으시고 고급 과정만 들으신 분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실습 환경 구축 그 동영상을 초중급 때 썼던 거를 또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근데 제공해 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버추어박스는 설치하시고요. 버추어박스 설치하시고 이미지를 칼리 이미지랑 그 다음에 XP 이미지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 7도 있는데 7은 빼고요. 그리고 XP 이미지만 설치하시고 그리고 XP에다 뭐 깔 거예요. 뭐 MySQL 서버도 깔고 뭐 여러 저러 깔 건데 아무것도 안 까셔도 돼요. 단지 이제 그 클라이언트 그 프로그램 있죠. 이제 버추어박스에서 제공하는 그 화면을 좀 깔끔하게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랑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PC랑 그 다음에 그 이미지랑 그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폴더 설정 그리고 공유 폴더 설정이랑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P 이미지에다가 뭐 따로 설치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칼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지금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요.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2016년 1월 버전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미지를 받으시면은 칼리가 아마 최신 버전일 거거든요. 네. 최신 버전 2016년 1월 버전 1월 기준으로 최신 버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중급을 처음 찍었을 때 그 기준으로 보면은 칼리가 2015년 버전이었는데 지금 2016년 버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신 버전이 아닌 분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최신 버전인 분들은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뭐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네트워크 구성은 10.10.10.x 대역으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해볼게요.